안녕하세요, 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컴퓨터 중 CPU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그 CPU 중에서 그 인텔하고 암드가 있거든요. 그 인텔이 그 게임이 좀 더 낫다는 말이 있고, 암드가 게임이 좀 낮은 반에 다중 작업이 가능해서 사무용으로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매우 적은 탓이기에 암드가 낫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코어가 많아가지고 가성비로 알려진 것이 불과 얼마 전이기에 아직 인텔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보시면 대부분 인텔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텔만 다루는 영상입니다. 자, 인텔이 뭐 하는 곳입니까? 자, CPU 만드는 곳입니다. CPU가 뭡니까? 자, 사람으로 치면 뇌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뇌에 해당하면 뭐겠습니까? 자,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자, 인텔의 라인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아톰이 있고요. 셀러론이 있고요. 펜티엄이 있고요. 자, i 시리즈가 있고요. 마지막은 제언입니다. 이 아톰은 그 데스크탑 CPU 중에 셀러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하지만 셀러론보다 더 낮은 성능이 아톰입니다. 자, 노트북 중에서 가장 최하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낮은 모델이기 때문에 10만원대 노트북이 다 이걸 탑재하고 나옵니다. 그 요새 나오는 아톰을 보자면 베이 트레일, 그리고 체리 트레일, 그리고 그 브라스웰, 아폴로 레이크, 마지막에는 제미니 레이크입니다. 이 모델 중에 한 세대마다 많이 성능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성능이 차이가 나더라도 인터넷이 약간 빨라졌다는 것이지 그리 성능 체감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톰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자, 여기서 돌아가는 것은 게임이 돌아가긴 하는데, 돌아가는 건 카트라이더나 메이플이나 롤이나 던파 이런 저사양 게임들은 돌아가는 갑니다. 하지만 높은 옵션으로는 못합니다. 이 아폴로 레이크부터는 조금 아주 최저사양은 아니더라도 잘은 돌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셀러론이나 윗세대보다는 아직은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긴 싼데 그리 만족할 만한 성능은 나오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셀러론을 넘어가면 노트북하고 그리고 데스크탑이 경계가 있거든요.
거의 노트북 셀러로는 아톰보다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아주 많이 부족한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 노트북으로 보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셀러론이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CPU는 B8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GTA 4까지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래픽은 그냥 CPU 안에 장착된 그냥 내장 그래픽입니다. 이 노트북을 흔히 그냥 고물 노트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12년도에 나온 노트북인데 상당히 오래된 노트북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 노트북으로 메이플을 할 시 돌아는 갑니다. 일단 잘은 돌아가요. 근데 저상 CPU 특성상 한번 스킬을 쓰면 끊기는 게 자주 일어나는데 저게 딱 그럽니다. 일단 한 번 스킬을 쓰면 일단 무조건 끊기고요. 점프를 하면 끊기고요. 더블 점프하면 한 번 끊깁니다. 그 다음에는 잘 돌아갑니다. 이게 오르스는 돌아가요. 오르스는 돌아가는데 엄청 렉이 걸려가지고 바로 죽어버린 경우도 있고 의외로 렉이 스킬만 안 때리면 렉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할 바에는 차라리 좀 더 나은 CPU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러로는 일단 아톰만큼 안 좋진 않다. 셀러론에서도 가성비라고 불리는 그런 CPU도 있어요. 그럼 그걸 장착하면 그래도 만족은 못하겠지만 아톰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즐기실 수 있고 웹서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나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아톰보다는 빠르기에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컴퓨터로서는 되게 낮긴 하지만 노트북으로서는 그래도 쓸만하다라는 정도입니다. 컴퓨터도 쓸만하긴 한데 더 윗세대인 펜티엄이 꽤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므로 저는 차라리 펜티엄을 사는 걸 추천합니다. 자, 펜티엄은 현재 나오는 그, 아, 이니셜이 G입니다. G를 써요. CPU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일단 G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펜티엄이 G를 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가성비 CPU라고 불렸던 것이 G4560입니다. 이 G4560은 더 윗세대인 i3하고 성능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반해 i3는 10만원대 13만원 정도 하는데 반해 펜티엄은 7만원 밑으로의 가격을 형성이 돼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그런 CPU입니다. 엄청 낮을 때는 5만원일 때도 있습니다. 셀러론이 셀러론이 한 3만원, 2만원 정도 하는데 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날 때도 있었으니 많이 샀겠죠. 아무튼 간에 그 모델은 7세대고 이번에 나온 모델이 8세대거든요. CPU가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성능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근데 7세대에서 8세대로 갈 때 성능 차이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일단은 i 시리즈에서 i3, i5, i7, 마지막으로 i9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i3하고 i5, i7, i9 중에서 i9이 가장 좋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은 다중 작업할 때만 가장 좋은 거고 단일로 그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i7이 제일 좋습니다. 게임하기 i7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일단은 방금 그 성능 차가 심하다고 했는데 일단 7세대 i7이 8세대 i5보다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7세대 i5가 8세대 i3보다 성능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9도 마찬가지고요. 그 요새는 그 펜티엄하고 i 시리즈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펜티엄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G460 덕분에 그 많은 유저들이 형성되어졌고 i 시리즈는 출시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가지고 아마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아마 i 시리즈라고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펜티엄은 7세대는 괜찮은 않지만 8세대는 전세대하고 달리 거의 동일한 클럭하고 동일한 성능으로 많이 그 작년에만큼은 파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i3는 작년에 비해서 코어가 두 개였던 것이 4개로 올라가고 그 성능이 2배 정도 향상이 돼가지고 이게 가성비 CPU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i3를 작년만큼 외면하지 않게 되었죠. 자, 일단 저는 i 시리즈가 가장 낫기에 i 시리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i 시리즈는 2008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코어2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듀오 하고 그리고 쿼드 그리고 익스트림 자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듀오는 예상하셨듯이 듀얼 코어 모델이고요. 쿼드는 쿼드 코어고 익스트림은 쿼드 코어 똑같이 4코어인 반해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 코어2부터 인텔이 날아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그 i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이제 암드는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암드는 끝났어요. 왜냐면 그 항상 발목을 잡았던 반려를 그 코어2 들어서면서 획기적으로 잡았고 그리고 i 시리즈부터는 이제 암드하고 비교도 못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어 매우 극찬을 받았고 그리고 2세대가 되었을 때는 성능 변화가 훨씬 커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인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i3 이게 이렇게 돼 있고 뭐 한 87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또 여기 뭔가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가 i 시리즈 i라 돼 있죠. 이게 i라는 거고 그 다음에 i3든 i5든 i7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8이라고 적었는데 이 8이 세대라는 의미입니다. 8세대가 8이고 7세대가 7이고 6세대가 6이고 2세대가 2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금 말했듯이 1세대에서 2세대의 성능 변화가 컸는데 2세대부터 7세대까지 성능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7세대하고 그 가격차가 꽤 나는데 반해 성능 변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을 되게 가성비라고 불리긴 했어요. 지금도 현역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8세대에 와서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8세대의 성능폭이 1세대에서 2세대에 가는 만큼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간에 마지막에 그 네모를 쳤는데 이게 K라는 겁니다. 이게 오버클럭이거든요. 오버클럭을 하면 그 클럭 수가 높아지면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버클럭을 할 시에는 발열이 상당하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K를 8세대에서는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K가 없는 모델을 사기도 하고요. 자, 그 i9의 그, 그 i9하고 i7하고 i5가 i3가 컴퓨터 데스크탑도 있지만 노트북도 있습니다. 그 노트북은 U U란 게 있고 그리고 그 지금 보면 H란 것도 있고 HK란 것도 있고 G란 것도 있어요. 자,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U는 저전력이라서 성능이 펜티엄급이고 컴퓨터에 그리고 H는 U보다는 조금 나은 그냥 가장 노트북으로서는 가장 좋은 CPU를 말합니다. 근데 이 H나 HK나 G는 8세대 들어서 그 많이 아니 8세대 들어서 사용한 것이지 그전에는 이렇게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HK는 그 작년에 i9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 모바일의 모든 종류를 보자면 M하고 MQ하고 HQ하고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KG. 야, 그 지금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조금 바뀐 것 뿐이지 그냥 이것이 가장 노트북으로서는 가장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온이 있는데 이것이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거든요. 그 노트북은 거의 안 들어가 컴퓨터 요새 잘 안 들어가요. 컴퓨터를 한다고 쳐도 서버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잘은 많이 당연히 서버가 필요한 회사나 그런 데나 사용하지 일반 사람들은 안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8세대 제어는 출시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7세대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어는 그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자, 일단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그 자신이 좀 가성비를 원하고 싶다 하면 이 i3 제품을 사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이 i3 제품이 그 8세대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i3가 되게 가성비가 좋긴 한데, 아니면 펜티엄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펜티엄도 저전력 모델은 그 노트북 모델은 8세대로 노트북은 안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7세대 펜티엄을 사야 되는데 그래도 성능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 셀러론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이 돈이 많다면 i 시리즈 중 그 i7 정도를 그, 그 사도 무방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만, i7이 발열이 굉장히 심해서 그 언더볼팅을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i5는 i7보다는 그 발열이 덜하지만 그래도 발열이 조금 심하기에 얘도 발열이를 못 잡은 제품 경우는 언더볼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대탑으로 본다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 가장 가성비는 i3보다는 i5입니다. 정말 그 i5 그 8세대가 i7 7700K인가 K 정도의 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i5를 사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고 웹서핑이나 그 유튜브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하고 싶다. 게임을 하더라도 에소드나 카트라이더나 한다. 테일즈 런너나 한다. 그러면 아톰을 가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캐주얼 게임을 돌리되 불안하게는 돌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셀러런을 약간 생각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 다음에 캐주얼 게임 말고도 다른 조금 더 높은 게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 펜티엄을 가주시오. 펜티엄 저전력이 그래도 셀러론보다 낮기에 캐주얼 게임 이상으로도 돌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만원 정도, 노트북일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생각하신다면 그 대기업으로는 50만원이면 한 셀러론이나 그 제미니 레이크 이 정도밖에 못 구하는데, 한 그 외국 대기업을 가면 이 i5짜리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마쳐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